네, 안녕하세요. 예, 이번 시간에는 스토리텔링 기법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기소개서를 쓸 때 뭐 경험에 대해서 쓰라든지, 또는 우리가 면접을 볼 때 그런 그 구체적인 이야기를 할 때 이 스토리텔링 기법을 활용해서 그 자신의 어떤 직무와 관련된 경험을 찾고, 또 자신이 지원한 회사의 인재상에 관련된 그런 경험들을 찾아서 이것을 스토리텔링 기법으로 작성을 해 놓고 하면은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 스토리텔링이 그렇게 만만한 건 아니거든요. 굉장히 간단한데 그냥 쓰라고 하면 잘 못 써요. 그래서 이것을 좀 체계적으로 잘 쓸 수 있는 방법을 함께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텔링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잘 다듬어서 여러분들의 그 자기소개서를 쓸 때 또는 면접을 준비할 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이 스토리텔링을 절차는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자기소개입니다. 그 자기소개를 하지 않고, 자기 분석을 하지 않고서는 그거 내가 직무와 또는 그 지원한 회사의 인재상에 적합한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죠, 정확하게. 그래서 자신의 흥미 또는 뭐 능력, 뭐 또는 가치관, 성격,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하고선 그 다음에 이제 직무를 분석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본인이 지원한 직무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그래서 직무 분석, 기업 분석은 이후에 자세히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직무 역량을 파악을 하고, 그래서 직무의 내용이라든지 필요 능력, 어떤 그 경력 경로가 있고 비전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직무 분석, 그 다음에 기업 분석. 기업은 목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회사의 인재상은 어떤지. 이 회사의 인재상은 사실상 그 공통 역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업의 인성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목표와 비전은 우리가 지원 동기 쓸 때 참고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는 직무 역량과 공통 역량, 인성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를 연계해서 공통점을 찾아야 되겠죠. 매칭을 하기 위해서. 자, 그린 다음에 이제 그거에 관련된 경험 스토리를 찾아서 이것을 스토리텔링 기법대로 작성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아이디어 모으기 어떤 이렇게 확장을 하는 게 필요해요. 내가 선택한 직무가 뭔지, 내가 선택한 회사가 뭔지, 그 선택한 회사의 인재상은 뭔지 적어놓고 그 직무에 관련된 또는 그 인재상에 관련된 경험들을 한번 찾아보는 것이죠. 인턴 했을 때 혹시 그런 게 있었는가, 아니면 팀 프로젝트, 뭐 직무 관련 아르바이트, 해외 연수 및 봉사활동이 있었는지, 어떤 일에 실습, 도전했던 경험, 또 관련 자격증, 자기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는지, 이와 같이 자신이 선택한 직무하고 자신이 선택한 회사의 인재상에 관련된 이러한 경험을 우선적으로 찾는 것이 필요하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요약을 하는 것이죠. 자, 직무 역량을 찾아보니까 뭐 지식, 업무 수행 능력, 직무에 대한 업무 수행 능력이 뭐고, 어떤 지식이 필요하고, 흥미, 성격, 가치관, 뭐 리더십, 의사소통 능력, 뭐 데이터 분석 능력, 마케팅 전략 수립, 전문적 마케팅 지식,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 인재상에는 뭐 도전 정신, 글로벌 마인드, 협력, 열정, 창의성,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 연구와 공부하는 사람, 뭐 이런 인성에 관련된 경험 스토리를 찾는 것이죠. 직무 역량에 관련된 경험 스토리 찾고, 인성에 관련된 지원한 회사의 인재상에 관련한 경험을 찾고, 그리고 나서 그 밑에 여기다가 이제 어떤 경험이 있는지를 한번 쭉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간단한 스타 기법으로 한번 먼저 이 스타 기법으로 작성하는 요령을 좀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요 간편 작성 방법도 많이 활용해서 쓰니까 뭐 500자 이내, 300자 이내 이런 것은 이런 간편한 스타 기법으로 써야 되겠죠. 또 우리가 면접에서도 이거 심층 면접 기법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때는 어떤 사항이었습니까? 그때 본인이 해야 할 어떤 과제는 무엇이었죠? 그래서 그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이 아니면 막히겠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할 때. 자, 그러면 그 행동의 결과에 의해서 어떤 결과를 얻어냈습니까? 이렇게 단계별로 질문을 해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예 요거를 한꺼번에 딱 작성을 해 준비해 가면 상당히 저는 그 신뢰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S는 그 당시의 상황을 의미하고, T는 태스크, 자신이 부여받은 과업을 의미하고, A는 액션, 부여받은 과업으로 해서 행한 행동을 의미하고, R, 리절트는 행동을 통한 성과를 의미하죠. 자, 예를 들어 봤습니다.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아르바이트 했던 때인데, 대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아르바이트를 하여, 여기서 상황은 뭐 미들, 미칠, 민년 이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그냥 대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아르바이트를 하여 내가 손대는 것마다 실수성이어서 주변 직원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많았고, 내 자신이 너무 싫은 날이 많아 자존감이 떨어지는 상황이었다. 근데 이제는 가능한 한 이런 건 안 쓰는 게 좋겠죠. 뭐 주변 직원에게 피해를 많이 줬다든지 이런 거, 나 자신이 너무 싫은 일이 많아 자존감이 떨어지는 상황이었다. 이거보다는 이 고객 대응과 화장품 이름을 이어야 하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내가 대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화장품 어느 지점 화장품 코너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는데, 그 고객 응대를 하기 위해서 또 물건을 많이 팔기 위해서는 그 서비스 정신과 화장품의 이름과 성능을 빨리 외워야 하는 상황이었다. 과제는 그런 아르바이트를 해서 그래서 이제 과제는 뭐냐면 고객 응대와 함께 그러한 다양한 화장품의 이름과 성능을 빨리 외워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행동은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나가서 직원들이 일하는 것에 옆에 지켜보고 메모도 하고 했습니다. 그러자 점점 손이 익숙해지고 고객을 상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1시간 내내 직원분들에게 화장품에 대해서 알려주고 독려해 주면서, 직원분께서 화장품에 대해서 알려주고 독려해 주시면서 내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자,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올리브영 칭찬 게시판에 나에 대한 글이 올라와 동료분들이 같이 축하해 주셨습니다. 뭐 결과적으로는 직장에서는 4대 보험 복지 혜택보다는 동료들이 복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예, 동료들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주변 사람들에게 힘입어 성장한 저는 앞으로 직장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할 때 힘들어하는 타인들에게 저의 큰 응원과 의리의 말을 인해서 희망을 얻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자, 이런 스토리텔링은 사실은 말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더 잘 저보다 만들 수 있다. 그것이 하나의 특징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1000자를 써라 이렇게 내용이 많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좀 더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2가지씩 결론을 내고, 뭐 경험한 이유, 언제, 어디서, 어떤 역할, 무엇을 어떤 일에 집중했는지, 집중한 이유는 뭔지, 여기까지는 이제는 일반적으로 작성을 해야 되고, 9번은 만약에 이제는 이렇게 1000자를 써라 글자 수를 많이 요구할 때는
이 9번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경험한 곳에서 또 몇 가지의 경험이 있어요. 소경험. 그래서 가장 기억나는 에피소드 하나를 찾아서 이것도 스토리텔링으로 스타 기법으로 쓰든지 스토리텔링 작성을 하면 내용이 좀 길어지겠죠. 거기서 배운 점, 요 배운 점은 그 회사에 자기가 들어가려고 하는 회사의 인재상에 관련된 것을 배웠다 라고 하면 좋겠고, 11번은 경험을 통해 자신이 얻은 능력은 이러한 직무 능력도 향상될 수 있었다라고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회사나 직무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요 틀을 기억을 해놓고 메모를 해놓고 항상 어떤 스토리텔링 만들 때 이거다가 그냥 집어넣어 보세요. 집어넣고 이것을 하나로 이제 만들어 나가는 작업을 해야 되겠죠. 한번 집어넣은 거를 한번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년 동안 봉사를 다니면서 봉사단 인증서도 받고 봉사는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있음을 느꼈다는 것이죠. 평소 봉사에 관심이 많았다. 언제 하면은 2019년부터 2년 동안 이렇게 2019년보다는 대학교 2학년부터 3학년 말까지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아요. 어디에서? 축전원에서 어떤 역할을 했냐면 봉사단원으로 일했다. 무엇을 일했냐면은 축전원에서 일주일마다 한 번씩 어떤 봉사를 다녔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빠졌죠. 어떤 봉사를 다녔습니다. 집중한 일은 뭐냐? 자, 그런 봉사활동 중에서도 축전원 사람들과 친해지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이 여러 가지 활동도 구체적으로 적어주면 좋아요. 중요 활동을 하면서 축전원 사람들이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자, 집중한 이유는 자, 봉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제일 컸고 첫 번째, 그리고 축전원 사람들이 더 행복하게 지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자, 이전 경험에서의 기억나는 에피소드 하나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처음 축전원에 봉사를 하러 갔을 때 지체 장애인 한 분이 지체 장애인 분들이 어리둥절해 보이셨지만 여기에는 이제 지체 장애 분들이 이제 계시는 곳이죠. 반갑게 저희를 반겨주는 모습에 긴장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활동을 이끌어 나가는 조장을 맡아 진행을 해야 했었는데 처음이라 그런지 너무나도 긴장이 되고 목소리가 떨리기까지 했습니다. 손과 목소리가 떨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래도 이런 것을 티낸다고 하면 활동하시는 분들이 저희를 잘 믿고 따라와 줬는데 신뢰성이 떨어질까봐 내색하지 않고 잘 활동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멘토, 멘티를 각각 정해 한 명씩 짝을 이루고 활동을 했었는데 그런 1대1 상황에서도 제가 솔선수범하여 지체 장애인 분들과 소통하고 같이 무언가를 완성시켜 나가고 만들어 나가는 모습을 보며 팀원들을 성공적으로 활동을 마칠 수 있게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약간 수정을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요 경험이라 하는 것은 하나의 구체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지체장애인 많은 분들 중에서 내가 어떤 지체장애인 분과 이렇게 에피소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1대1로 있었다고 하는 것을 묘사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자, 내가 유독 기억나는 지체장애인 한 분이 계셨다. 그 지체장애인 분은 이러이러한 분이었는데 이러이러한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나는 그분의 이러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구체적인 활동을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스토리텔링을 작성하는 것이다. 지금 이 내용은 그냥 전반적인 내용으로 들어간 것 같죠. 예. 그러면 전 10번째 배운 점, 인재상과 관련인 것이죠. 자, 봉사단원이랑 같이 협력해서 하는 것이 제일 크기 때문에 팀플레이어 정신을 가장 많이 배웠다. 팀플레이어 정신.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자신이 얻은 능력. 자, 봉사심을 더 키울 수 있었고 이런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 처음 보았을 때 잘 웃고 능숙하게 대할 수 있는 대처 능력을 얻은 것 같다 라고 했죠. 자, 회사나 직무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은 이 활동을 통해서 배려심과 봉사심, 배운 배려심과 봉사심은 고객 지향 서비스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확신합니다. 이렇게 쓰시면 하나의 스토리가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직무 스토리인데 한번 사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사 총무부에서 자 6개월 동안 네, 인턴 생활은 인턴 생활은 사람들 간의 대인관계 능력이 회사의 원가 절감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느끼게 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결론이죠. 6개월 동안 인턴 생활은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6개월간 인턴 경험한 이유는 뭐 돈 벌기 위해서 좀 없어 보이죠. 제가 희망하는 직무가 현장에서 실제로 흥미와 적성에 적합한지 알아보기 위함이었다. 이거 경험한 이유가 되겠고, 대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6개월간, 이건 언제 A사 총무부에서 어디서 무엇을 어떤 역할을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는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맡은 일은 사무실 3계층 건물 인테리어 공사의 견적을 비교 검토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자, 공사에서 공사의 질을 높이면서 3,200만원 예산을 맞추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여러 인테리어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 비교 검토하면서 견적비가 5천만원에 제시한 업체에 주목하고 공사비 협상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3계층인데 예산이 적냐면은 이거는 80년 초의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그 이유는 그 낮은 견적을 낸 업체는 모두 재료가 좋지 않고 부실공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집중을 했다. 견적 비교를. 그래서 우선 협상으로 선정한 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견적을 낸 방식대로 다시 견적을 내보자고 제안한 후에 예산을 확인해 보니까 3,200만원이 나왔다는 것이죠. 인테리어 업체는 그 금액으로는 공사를 할 수 없다고 하였지만, 자, 설득을 하여 3,200만원을 결정되었고 공사도 성공적으로 해낸 결과로 일주일 휴가 보너스를 받았습니다. 자, 어떻게 설득을 할 것인가 중요하죠. 만약에 이제 새로 회사 건물을 짓기 위해서 이사 가는 거니까 새로 건물을 짓게 되면 내부 인테리어 공사 손 좀 써줄게 뭐 이렇게 설득을 한 것이죠. 자, 비록 6개월간 짧은 인턴 직원이었지만 자신이 맡은 일에 책임감과 주인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책임감과 주인의식, 이것이 저는 인재사항이 되겠죠. 그와 더불어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소통할 수 있으며 합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는 직무 능력. 저의 이런 경험과 능력은 앞으로 제가 도전하게 되는 총무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원가 절감을 통한 회사의 살림을 알뜰하게 꾸려갈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이것이 저는 회사나 직무에 대한 기여도가 되겠죠. 자, 우리가 이 스토리텔링은 우리가 이제 주목할 게 있는데, 어떤 장점이라고 하면은 조그만 사건만 있어도 이거를 아주 세련되고 멋있게 이야기를 꾸밀 수 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과장도 하고 약간은 살도 붙이고 뭐 이럴 수가 있는 것이 장점인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스토리텔링을 잘 만들면, 뭐 우리가 면접에서도 그러한 경험을 물어봤을 때 이렇게 스토리텔링으로 이야기하면 스타 방법으로 이렇게 간편하게 이야기하면은 상당히 반응이 좋다. 자, 스토리텔링 실전 한번 보시면, 자, 열정을 가지고 일했던 경험. 자, 이것은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 자기 분석하면서 이제 내 직무에 관련된, 내 흥미가 직무에 관련돼 있으면은 그 분야에서 내가 열정, 정말 내가 하고 싶어하고 좋아하고 어떤 일에 미쳤던 경험을 열정이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 열정을 일했던 경험은 이렇게 쓰는 것이죠.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와 관련되어 열정을 가지고 일했던 경험이 있으면 한번 작성해 보자는 것이죠. 자, 흥미 분야에 일치하는 직업과 관련된 일에 대한 경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제 그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험을 가지고 한 경험, 장점을 가지고 한 경험. 자, 그렇다고 하면은 그 직무에 관련된 장점이 있는데 그 장점을 가지고 한 경험은 어떤 것이냐. 자, 그래서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직업과 관련되어 이런 강점을 가지고 또 성과를 이뤄냈던 경험이 있으면 작성해 보는 것이죠. 뭐 다중지능 검사를 통해서 자신의 강점이 나오면 그 강점과 직무와 연결을 해보고 관련되어 있는 것이 성과를 이뤄낸 경험에 있는 일에 대한 경험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성격 장단점, 이거는 좀 많이 여러분들이 쓰기도 어려워하고 많이 물어본 것 중에 하나죠. MBTI 검사를 하게 되면 이제는 성격이 나옵니다. 근데 이 장단점이라고 하는 것은, 성격의 장단점이라는 것은 그냥 성격인 것입니다. 그 중에서 직무와 치명적인 직무와 유익하지 않으면 치명적인 그런 해를 끼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단점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소개서 쓸 때도 직무와 나쁜 단점은 쓰면 안 돼요. 직무와 무관하거나 오히려 직무에 도움이 되는 단점을 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점을 확인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직무에 치명적인 어떤 성격이 있는 것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MBTI 검사에서 우리가 그 성격의 장단점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이제 다음 시간에 자기 분석을 통한 스토리텔링에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MBTI에서 자신의 직업과 관련된 성격을 장점으로 쓰고 또 장점으로 발휘한 경험을 간편 스토리텔링, 자, 스타 기법으로 작성을 하고, 요것은 길으면 안 되니까요. 자, 직무에 좋거나 또 무관한 성격을 단점으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단점을 극복한 노력만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치관 검사, 요거는 우리가 성장 과정에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성장 과정에 나는 뭐 몇 년도 뭐 어떠한 곳에서 태어났다, 그럼 태어났다만 쓰면 무조건 X입니다. X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성장 배경이나 이런 성장 배경에 특별한 내용으로 뭐 쓰라고 주어지지 않으면 또 블라인드 채용 때문에 성장 과정, 성장 배경 이런 것들이 아예 문항으로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나의 가치관으로 쓰면 됩니다. 이 가치관은 어릴 적 초, 중, 고에 현재 자신의 신념에 영향을 미친 경험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리고 그것이 현재에도 하고 있는지 또 미래에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걸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직무에 적합한 이유, 이거는 1분 자기소개서 활용이 되는데 1분 자기소개서는 면접 때 아주 기본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들어오면은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해보세요. 근데 제대로 이야기하는 사람 별로 없다. 그래서 이건 직무에 관련돼서 쓸 수도 있고, 뭐 회사의 목표나 비전에 관련돼서 쓸 수가 있고, 또 뭐 지원 동기로 가지고도 쓸 수가, 지원 동기가 그렇죠. 지원 동기가 회사의 목표나 그 비전으로 인해서 뭐 자신이 어떤 능력으로 이거를 잘 달성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지원했다. 이것도 이제 동기를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 1분 자기소개서는 뭐 직무와 관련돼서 쓰든 회사의 목표나 비전에 관련돼서 쓰든 자기와 연계된 거를 가지고 쓰셔야 됩니다. 그래야 역량중심 자기소개서가 되는 것이죠. 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특성으로 직무에서 요구하는 특성에 관련된 뭐 일의 경험으로 자, 성과를 낸 경험을 한번 찾아보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자동차 정비원은 과거의 고장의 발견, 뭐 수리 장비의 유지 이런 거고, 뭐 체력의 강인함, 정직성, 성실, 만약에 경리면은 꼼꼼함, 성실성 이런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지원 동기 활용, 기업의 목표와 비전에 기여할 수 있는 나만의 장점. 아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건 회사의 목표나 비전 또는 인재상에 기여할 수 있는 자신의 특성으로 성과를 낸 경험을 작성해 보는 것이죠. 자, 만약에 기업의 목표가 매출액 100억 돌파다. 또는 인재상이 책임성, 도전정신, 봉사심, 지도성이라고 하면 요거에 관련된 경험을 했는지 찾아보고 그 스토리를 경험을 찾아서 스토리텔링 기법을 작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 가치관의 사례. 만약에 내가 가치관이 떠오르지 않는다 그러면 역으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내가 가장 행복해 했을까? 자, 이렇게 해서 가치관에 이제 한번 보기도 줘보고 요거에 관련된 그래서 가치관을 갖게 된 어릴 적 경험 또 경험을 통해 느낀 점 가치관을 현재 실천하고 있는 사례 미래의 다짐. 자, 한 예를 들어 볼까요? 중2학년 때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한쪽 다리를 심하게 다치셨습니다. 한 복지사가 아버지를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하여 지극하게 보살펴 주시는 모습을 보고 고 1학년 때까지 지켜보았습니다. 자, 저는 그때부터 장애인을 돕는 훌륭한 사회복지사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자, 현재 대학에서 사회복지 전공을 하면서 대학 1학년 때부터 장애인 봉사활동 동아리에 가입을 하여 지금까지 일주일에 2시간씩 봉사활동을 하면서 사이에 음지에 있는 그분들의 웃음이 저에게 행복을 주고 있습니다. 자, 미래의 다짐. 장애인의 마음을 해결할 수 있는 진실된 마음으로 일을 하여 공공복지관을 장애인의 마음과 재활을 치유하고 행복을 주는 최고의 기관으로 만들 수 있는 누구누구입니다.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예, 여기까지 이제는 스토리텔링에 대한 대략적인 기법에 대해서 학습하였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